네, 안녕하십니까. 헬스케어 스타트업 업계의 창업가와 혁신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할까요? 네. 네. 가리고 계시다가. 네. 네, 가리고 계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헬스케어 스타트업 업계의 창업가, 혁신가들을 만나봅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터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하고 스타트업 투자하고 육성하고 있는 최윤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이제 저와 함께 인터뷰 진행해 주실 신재원 대표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재원입니다. 대표님 일단 좋은 소식이 있으시죠? 그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제가 이제 모바일 닥터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회사가 이제 에임메드와 이제 M&A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에임메드의 대표이사로 3일 전에 네. 3일 전에 에임메드 대표이사로 선임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뭐 겸직을 하고요. 인수합병 될 때까지. 네. 네. 뭐 그런 소식입니다. 네, 이제 소개해 드릴 때 에임메드의 신재원 대표님이라고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팔 아프게 들고 계신데 오늘 주인공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으로 헬스케어를 혁신하시고자 하시는 메디블록의 이은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블록의 이은솔입니다. 네. 짧고 굵게 소개를 하십니다. 예. 지금 현재 메디블록의 공동대표 맡고 있고 또 공동 창업자로서 현재 작년 4월에 저희 메디블록은 창업이 되었고 그 후로 쭉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뭐 블록체인 하시면 메디블록 이름을 모르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네, 워낙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시고 또 바쁘시고 요즘에 아까 방금 이렇게 해보니까 그 외부 활동을 많이 줄이고 계시다고 하시던데 네, 또 그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네. 사실 뭐 저는 이 프로그램이 한 번 하고 없어질 줄 알았어요. 한 번 하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제 꿋꿋하게 지금 네. 3회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조회수는 별로 안 나오지만 그래도 조회수 지금 얼마 나옵니까? 1편이 한 700번 700명 정도? 네. 네, 아직 1000번을 못 넘었습니다. 2편은요? 네. 2편은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상은 한 700, 800 되나? 근데 또 2편은 또 적고요, 그거보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냐면 그만큼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블록체인을 하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조회수 그러면 1000회 한번 목표로 한번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1000을 하면 뭐 공략을 하나 걸어야 되나? 이윤솔 대표님이 토큰을 주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 그건 제가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제가 좀 저희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꿈이긴 하지만 좀 많이 보시면 공개 방송 같은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좀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해요? 안 오면 뭐 저희끼리 재밌게 하는 거죠 뭐. 네. 일단 이윤솔 대표님 그 본인 소개 좀 하셨는데요. 그 대표님 원래 알고 계시죠? 네, 저는 뭐 계속 알고 지냈습니다. 네. 네. 그 처음에 저희가 보통 개인 인터뷰를 하거든요. 회사 얘기를 하기 전에. 그래서 대표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이런 뭐 학창 시절부터 뭐 의대 나오시고 창업하기 전까지도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호구조사라고 네. 하죠. 호구조사. 네. 호구조사를 좀 합니다. 하는군요. 네. 네. 대표님 처음 언제 하셨어요? 윤솔 대표님? 아니 그 DHP에서 제가 처음 뵀던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네, 네. DHP 한번 오셨을 때. 네. 저는 이제 제 인연이 어떻게 되냐면 그 김서준 대표라고 있습니다. 그 사이먼 킴이라고 이제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더 유명한 친구인데 그 해시드라고 하는 블록체인 관련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야겠죠. 이제 그런 그 분야의 이 비저너리한 친구이기도 하고 사실 제 과 1년 후배거든요. 그래서 그 김서준 대표가 한번 저한테도 블록체인 관심을 좀 가져보라고 작년 초에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도 보면 이제 그 저보고도 저는 이더리움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는데 그때 작년 초에 처음 들으셨어요? 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되게 이런 시기에 들은 거죠. 그래서 그게 왜 이런 시기예요? 작년 초면은. 그래도 그때 제가 이더리움을 샀으면 되게 부자가 됐을 텐데. 저는 알기는
이더리움 안지 한 3년 정도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비트코인밖에 모르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뭐 이더리움도 뭐 이렇게 사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윤솔 대표님을 만나보라고 했었는데 제가 처음 소개 들었던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영상학과 전문의 의사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슈퍼 개발자로서 천재 개발자라고 먼저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헬스케어 챗봇 개발한다고 하셔가지고 DHB에서 한번 투자해볼까 해서 만나뵀는데 만나고 보니까 갑자기 블록체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ICO라는 표현도 잘 몰랐었고 이렇게 뭘 코인을 발행하고 주식 상장 비슷한 걸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게 무슨 사기인지 그때 모르는 시절이어가지고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때 되게 이제 나중에 지나가지고 땅을 치고 정말 후회했던 기억이 제가 첫 그 이윤솔 대표님과 인연인데요. 아무튼 뭐 그래서 지금 뭐 회상을 하시면서 회상 네, 반 갑자기 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회상 반 후회 반으로 네.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고등학생 때부터는 개발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셨었나요? 예, 사실 그 말씀해주신 그 해시드 김서준 대표가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에요. 서울고시죠? 예, 저 고등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서준 대표가 저를 처음에 이제 최윤석 대표님께 소개해줬을 때 그때는 저랑 이제 지금 같이 창업하고 고우근 공동대표랑 그다음에 김서준 대표랑 이렇게 맨날 모여서 스터디하고 어떤 헬스케어 사업을 할 건가 그런 거 논하던 시기였는데 네. 그래서 그때 블록체인 쪽으로 완전히 타겟팅하기 전에 헬스케어 챗봇 연구할 때 아마 그때 좀 소개를 해줬던 것 같고요.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사실 고등학교 전이 아니라 한 초등학교 네. 그때부터 사실 원래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했었어요. 그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했고 그리고 경시대회 입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입상 성적이랑 이런 거 더해가지고 서울과고등학교에 제가 특기자로 입학을 했거든요. 네. 특기자로 입학을 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김서준 대표 만나고 고우균 대표 만나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그냥 수학이랑 과학 이런 데만 관심을 갖고 있던 약간 덕후 같은 지금도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인터뷰를 보니까 굉장히 외골수적인 학생이었다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던데 보니까 제가 인터뷰에서 그랬었나요? 네, 그 한국경제신문 인터뷰 보니까 굉장히 솔직하게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뭐 사실 그때까지 뭐 다른 사람들처럼 맨날 만화 보고 그냥 게임하고 네. 그 다음에 공부는 수학이나 프로그래밍 이렇게만 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좀 그렇게만 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도 프로그래밍을 거의 집중해서 했었고 그때 고등학교 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부모님도 터치 안 하니까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었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서 프로그래밍만 하고 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의대를 가셨어요?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죠. 예, 되게 많이 받고 그리고 조금 아마 뭐 예상을 좀 하실 가능성이 좀 큰데 네. 그 시절 제가 이제 2003년에 의대 입학을 했는데 2003년보다 좀 전 세대쯤에 우리나라에 IMF가 터졌었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그때 뭐 회사에서 아버지가 잘리건 하진 않았는데 주변에서 많이 잘려도 나가고 아버지가 사실 공대를 나오셨어요. 네. 공대를 나오시다 보니까 저는 원래 이제 고등학교에 있다가 원래 경시대 입상 성적 있고 그래서 카이스트에 입학 자격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카이스트를 가려고 했었는데 네. 아버지가 공대는 안 돼, 미래가 없어.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네. 본인이 공대를 나오셔가지고 후회를 많이 하셨나 보네요. 예, 여기서 아버지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셨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네. 전작과 나오셔가지고 저보고 공대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공대 갔지만.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무튼 2000년대 초반 그때부터 이제 그 의대 커트라인이 이제 촥촥촥 올라가기 네.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의 그런 지속적인 압박이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압박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과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경시대 입상을 하다 보니까 거기 계절학교라고 있어요. 네.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계절학교라고 있는데 그런 데 가다 보니까 사실 수학이나 프로그래밍 이런 거는 너무 재밌으니까 그것만 하고 살 수 있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그리고 천재인 분들. 천재들이 있죠, 실제로. 천재들이 네. 많죠. 천재들을 보면 우리가 또 이렇게 좌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걸 좀 느끼셨어요?
저도 걔네들 보면서 내가 평생 저것만 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난 대학교 가면 뭔가 뭐 연애도 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뭐 놀러도 다니고 싶고 이러고 아니, 싶은데 프로그래밍 하고도 여자친구 사귀면 될 텐데. 근데 그것만 하고 살 수 있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 저는 그때 그렇게 느꼈고. 네. 그러면 내가 그 시간 할애를 그만큼 못하면 그 대신 다른 강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부모님이 그렇게 압박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의학과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래밍을 동시에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조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좀 타협을 했죠. 저랑 굉장히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뭐 교수 되고 뭐 연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그거 잘할 수 있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길로 새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저도 되게 동감인 게 사실 의대 가면 진짜 의학 잘하시는 분들, 연구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거기서 또 내 경쟁력이 뭔가 이런 것도 또 생각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답변 주신 거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각각 이야기할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어떤 분이셨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진짜 초등학교 때는 사실 뭐 특별한 건 없고 프로그래밍을 언제 시작하세요? 제일 처음 시작하신 때가? 초등학교 때 사실 3학년 때 시작했습니다. 되게 빨리. 제가 어릴 때 울산에 살았었어요. 울산에 음. 살았었는데 그 초등학교가 주변에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 하나만 있고 네. 그다음에 초등학교 몇 개 있던 이런 동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 쪽에서 그 초등학교 지원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립초등학교인데 불구하고 컴퓨터 반이 있었어요. 90년대 초반인데 그리고 거기서 컴퓨터 반을 모집하고 거기서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학교에서. 386 때인가요 그때가? 아니요, XT. 네. 286도 등장하기 전 네. XT 가지고 그때 GW 베이직을 처음 프로그래밍 배웠던 기억이 나고요. 네. 베이직, 코볼, 뭐 포트란 뭐 이런 거 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다 베이직 했었는데 막 네. 저는 베이직 배우다가 2달 배우고 이거 도저히 적성이 안 맞.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인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고서 네. 그만 배웠던 기억이 나요, 저는. 대표님도 굉장히 일찍 시작을 하셨네요. 그래서 네. 그 초등학교 때 배우고 그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너는 좀 학원을 다녀봐라. 재밌어 하니까. 그래서 학원을 계속 다니게 됐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서울에 발령을 받아서 서울에 이사 왔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끝나갈 무렵이었거든요. 학원 선생님이 서울에 있는 학원을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 학원에서 만났던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또는 그 친구들의 선배들이 서울과고 가는 거 보고 저도 서울과고 가야겠다. 약간 이런 꿈을 꾸기도 했었어요. 네. 되게 일찍 시작하셔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 정보 올림피아드 예. 입장도 하시고 되게 프로그래밍을 버리기 시기가 아까웠을 것 같아요. 의대 진학하시면서. 예, 그 버리기 아까운 측면도 있었고 네. 사실 되게 재밌거든요. 네, 네. 재밌죠. 예. 저도 뭐 컴공과 출신이니까 지금 안 예. 하지만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었었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사실 공부를 조금 시작을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선배들이 서울과고 가는 걸 보고 나도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프로그래밍을 이제 계속 하면서 학교 공부를 좀 했죠. 왜냐하면 내신이 어느 정도 안에 들어야 네. 지원 자격이 생기거든요. 네. 그 당시 특별 전형, 일반 전형이 있었는데 일반 전형은 이제 내신하고 점수로 가는 거고 특별 전형은 어떤 내신 퍼센트 안에 들면 입상 성적으로 가는 거라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 전 가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운 좋게 좀 들어갈 수 있었고 사실 지금 아까 처음 말씀하신 김서준 대표나 고호균 대표 이런 친구들 만날 수 있었던 되게 저한테는 사실 좀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분 모두 서울과고 동기.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의대 가서도 프로그래밍을 계속 하신 건가요? 예, 사실 의대 가서도 아까 대표님께서 길을 찾아야겠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제 길이 진짜 굉장히 의학적으로 뛰어난 분들 되게 많은데 나는 거기서 약간 프로그래밍이라도 좀 할 줄 알아야 나의 경쟁력이 생길 수 있겠다. 그렇게 싶기도 해서 처음에는 넥슨에서 프로그래밍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고요. 네. 그 외에 뭐 도전하는 사람들, 나인틴 시스템 이런 회사에서 좀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었고
개발자로. 그렇죠. 어. 예, 개발자로 일을 했었고 굉장히 특이하시죠. 네. 그리고 조금 그러면서 결정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본과 4학년 때 그 서울 아산병원의 서준봉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 서준봉 교수님이라고 지금 인공지능 쪽으로 굉장히 네, 되게 유명하시죠. 네. 예, 최근에 그 한국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가 출범했고 이제 초대 학회장으로 네. 서준범 교수님이 이제 되셨죠. 네. 그때 제가 본과 4학년 때고 그리고 그때 2008년이었어요. 2008년이었는데 그 서준봉 교수님이랑 그리고 그 파트너인 김남국 교수님이라고 네, 아산병원에 두 분 다 계시는데 유명하시죠. 네. 네. 그 두 분이 이제 주축이 돼서 운영을 하시던 메디컬 이미징 랩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학부생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아르바이트를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본과 4학년이 되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조금 한가해지거든요. 그렇죠. 실습을 돌고 조금 한가해지다 보니까 나 이 아르바이트 해봐야지. 네. 왜 병원에서 프로그래밍 아르바이트 모집하는지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그 당시 지금은 뭐 누구나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연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서준봉 교수님 랩에서는 인공지능을 연구하던 랩이었고 또 여러 가지 영상 데이터를 정량 분석하던 그런 네. 랩이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유방 영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CAD를 누구나 얘기하지만 그런 컴퓨터 어시스티드 다이아그노시스 같은 게 미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 랩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걸 연구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이제 일부 동참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또 새로운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나도 이런 걸 해야겠다 싶어서 그게 제 전공 선택까지 좀 이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본 사면 그게 몇 년도 정도 되죠? 2008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네. 딱 10년 딱 전에 10년 전이네요. 불과 네. 10년 네. 전이네요. 불과 네. 10년 전. 그때 이미 캐드를 하셨으면 진짜 정말 일찍 시작하신 거네요. 그 랩에서 정확히 CAD를 하고 있던 건 아닌데 네. 그 랩에서는 이제 렁의 그 CT를 찍고 그거를 패턴 분석을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했었고요. 네. 근데 CAD를 미국에서 하고 있다. 네. 이런 네. 거를 네. 이제 저한테 진로 상담 약간 이런 거 겸해서 알려주셨어요. 네. 일단 뭐 그 여기 의학을 잘 모르시는 분도 보시니까 캐드 약자나 혹은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예, CAD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어시스티드 다이아그노시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체스트나 뭐 엑스레이나 CT 같은 걸 찍으면 지금은 이제 저 같은 영상의학과 의사가 어디에 무슨 병변이 있고 그게 어떤 종류의 병변이다 이렇게 이제 판독을 하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루닛이나 뷰노 같은 회사들 또 미국에서는 뭐 구글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자동으로 병변을 찾고 또 자동으로 판독해주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그 컴퓨터 어시스티드 다이아그노시스라고 해서 일종의 컴퓨터에 의한 자동 AI 판독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걸 이제 같습니다. 보조해주는 예. 역할인 거죠. 네. 뭐 궁극적인 목표는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로서 네. 많이 쓰이고 있는. 그래서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은 지금 딥러닝이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지기 전에 이제 아주 왕좌에 있던 대표적인 기계 학습 방법인데 지금은 또 많이 안 쓰시죠. 그 흔히 뭐 SVM이라고 하는데, 네, 뭐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전공을 정하시는 거에도 영향을 주셨다고요? 예, 사실 그래서 제가 본과 때 대표님도 사실 무슨 과 정할지 되게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뭐 인턴 때까지도 고민. 예, 인턴 하면서도 그렇죠. 계속 고민이죠. 저도 사실 그게 되게 큰 고민이어가지고 본과 4학년 때까지만 해도 내가 내과 하나 아니면 뭐 재활의학과 하나 약간 뭐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내과는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내과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내과에서 한 번씩 좀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영상의학과는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때는 인기가 별로 없었나요? 인기는 있었는데 네. 제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래도 환자 보거나 약간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성향이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뭔가 해줄 수 있는 이런 과를 선택을 하거나 이런 측면으로 과를 정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 당시 저한테 영상의학과 이미지는 어떤 어두운 방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면서 혼자서 이제 모니터랑 대화하는 약간 이런 과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실제와는 다른가요, 그게? 저 잘 몰라가지고. 한양대 병원에서는 그랬었고 아산병원에서는 불을 켜놓고 하는 거 그런 차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환하게 불을 켜놓고 판독하고 네. 또 옆에 있는 의사랑 대화하면서 판독하고 네. 뭐 이런 차이점이 좀 있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본과까지는 실제 혹은 이제 뭐
그 전국 레지던트 하시면서도 앞으로 계속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해야겠다고 계속 생각하신 거죠. 예, 저는 창업을 원래 하시거나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조금 그런데 하나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넥슨에서 알바를 했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넥슨에서 알바를 한 게 조금 다른 경험이 되었어요. 의대 진학 전이었다고 봤는데.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의대 입학했을 때, 네. 예, 예과 1학년 때였습니다. 네. 예과 1학년 때였고,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진짜. 예과 1학년 들어가기 직전부터 예과 1학년 아주 초반까지 좀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예과 1학년이 바빠가지고 좀 지속은 못했었는데 네. 그때 넥슨은 지금처럼 크진 않았고 그래도 상당히 큰 중견기업이긴 했었고 근데 되게 특이한 게 그 당시 넥슨의 대표님이 저희 팀에 있었어요. 팀에 있었는데 저 같은 알바생 자리랑 대표님 자리랑 되게 똑같은 책상에다가 옆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 되게 수평적인 문화였고 그리고 되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문화였고 네. 이런 게 사실 너무 멋있어서 그 어린 마음에 나도 나중에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에서 일하거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이런 게 있었고 그 후에 계속 창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서준문 교수님 랩에서 일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일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거 AI 가지고 내가 나중에 AI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기여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 보고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회사에 들어가거나 창업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영상의학과 선택하게 된 그런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창업을 결심하신 게 언제예요? 그러면 창업 전문이 따온가요? 언젠간 창업은 해야겠다라고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원래는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공보일 때 아닌가요? 근데 의대 다니시는 분들은 네. 뭔가 창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디 좀 자리를 잡고 병원이나 이런 데서 네. 조교수 생활 이런 거 좀 하면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아이템을 찾고 창업을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긴 하고 제 생각에는 네. 맞나요? 그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별로 없으실 것 총 같아요. 모수가 별로 안 되니까 일단. 네. 원래 저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공부일 때 좀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교는 공동대표 지금 그리고 김서준 해시드 대표랑 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그 당시 놀이라고 하는 네. 교육 스타트업을 했죠. 수학 그쵸. 교육 스타트업. 그래서 스타트업에 대해 경험이 이미 있으니까 그리고 저랑 고은 대표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세 명이 계속 모여가지고 비즈니스 모델링 해보고 이러면서 창업을 하게 된 거고요. 김서준 대표가 여러 명을 뽐뿌질 많이 했어요. 사실 저도 뽐뿌질 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뭐라고 뽐뿌질을 하시나요? 뭐 엑서더스 만들면 자기 돈 태워주겠다고 뭐 그런. 굉장히 직접적인데요. 아직까지는 공수표입니까? 공수표 아닙니다. 저희 나중에 여기는 지금 녹화되고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아무튼 있고 그거는 있습니다. 네. 하고 그러면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인공지능 이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 회사를 창업을 안 하고 왜 갑자기 뜬금없이 블록체인 회사를 창업하시게 된 건가요? 사실 이제 아까 그 MIL 메디컬 이미징 랭 네. 서준mon 교수님네랑 인연을 겪으면서 제가 아산병원 영상의학과를 갔고 실제로 이제 서준mon 교수님이 제 석사 그리고 박사 지도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정량 분석 영상을 이용한 그리고 AI 연구 이런 거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AI 연구도 꽤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초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아산병원이랑 하는 대회가 있었죠. 대회 네. 있었죠. 그렇죠. 그 대회에 있었고 거기서 입상도 했었어요. 저희 팀이 네. 저랑 이제 다른 공대 학생 두 분이랑 같이 했었는데 그런 입상도 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기존의 머신러닝 기법이 있을 때랑 딥러닝 있을 때랑 좀 판도가 많이 바뀐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딥러닝이 있기 전에는 진짜 한정적인 사람들만 그 AI를 좀 했었던 것 같고 근데 딥러닝이 생기면서 이 진입 장벽이 좀 굉장히 낮아졌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도메인 날리지가 적게 필요하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저도 거기 도메인 날리지가 적게 필요하고 알고리즘에 대한 또 뭐라 그럴까요? 의존도가 낮아졌죠. 네. 알고리즘에 대한 의존도 낮아지고 데이터나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올라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공보위하면서 좀 지켜보다 보니까 구글에서 엄청나게 많은 의사를 고용해가지고 네. 있던 영상을 전부 다 판독을 시키고 그걸 이용해서 굉장히 좋은 저널에 논문을 출판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자바에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안저 영상. 네.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이쪽이 뭔가 자본과 힘의 싸움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래도 우리나라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제가 공부에 한 2년 차고 있는 동안 뭐 유닛이나 뷰노 같은 기업이 많이 창업이 네.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두 분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1년이 빠르냐 2년이 빠르냐는 굉장히 큰 격차를 엄청 크죠. 만들어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옵션은 이제 병원에 남아서 이거를 계속 연구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옵션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래서 서준봉 교수님 밑에서 뭐 박사과정을 원래 가기로 했었던 그런 건 있었는데 그 아까 김서준 대표 펌프질이랑 그 고우균 공동대표가 이제 저랑 뜻이 잘 맞아가지고 네. 우리 계속 비즈니스 모델링하면서 원래 이제 둘 다 IT랑 의료 백그라운드가 있다 보니까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더 재밌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저희 블록체인하고 그다음에 개인건강 기록을 결합해서 네. 그래서 교수님한테도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아, 원래 병원에 있기로 했었는데 교수님이 엄청 실망하셨겠는데. 그쵸. 공공연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 자리 비해서 다시 한번 또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또 되게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제 선택하시게 됐군요. 그 블록체인을 아신 건 언젠가요? 블록체인은 이제 뭐 대표님이 이더리움 일찍 하셨던 것처럼 네. 저도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 전에 알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금융 쪽에서만 쓰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금융 쪽에서만 쓰인다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고우균 대표랑 이제 김서준 대표랑 이렇게 계속 비즈니스 모델링 하던 가운데 그때 처음에 뭐 챗봇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아이템들을 검토를 했었는데 중간에 그 김서준 대표가 이더리움에 꽂혔었어요. 네. 완전 꽂혔죠. 완전 꽂혀가지고 이더리움 이거 한번 같이 보자, 검토해보자. 근데 제가 거기서 꽂힌 포인트 중에 하나는 원래 블록체인이 그냥 데이터만, 금융 기록만 저장을 하고 있던 걸로 인식을 했었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모델을 거기서 만들어냈고 그게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름으로 네, 그렇죠. 쓰이고 네. 있고 그러면 이런 탈중앙화된 시스템 상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돌아갈 수 있네? 이게 저한테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제 2016년에 알았는데 그거를 의료에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검토했던 여러 플랫폼 뭐 이런 것들 다 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거 완전 시너지를 내고 정말 의미 있는 프로젝트 만들 수 있겠는데 이렇게 결정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해도 블록체인, 그러니까 글로벌리 봤을 때에도 의료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시도가 아주 많지 않았을 때가 아닌가요, 그때가? 그 당시 저희가 찾아보기로는 거의 전 세계 한 두세 군데 그때는 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뭐 이런 이더리움 같은 거를 네. 의료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 개념 자체가 사실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뭐 그런 건 당연히 생각도 못했고 네.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네. 때문에. 지금은 그게 막 수백 개가 넘으니까요. 그 ICO로 뭐 ICO 얘기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여기 써주신 거 보면,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창업을 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또는 그 두 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그나마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려고 하면 그 모두가 동의를 하고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얘기한 가운데도 사실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거 별론데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성공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 같이 비즈니스 모델링 하던 그런 친구들은 네. 이거 좋아 보이는데라고 얘기는 하지만 좀 제3자의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가족을 대상으로. 네. 안 그래도 그 부모님, 그러니까 이제 카이스트 가려고 했는데 아버님께서 의대 가라고 하시고 그래서 의대 갔는데 이제 또 때려치고 듣도 보도 못한 블록체인으로 창업하겠다고 하시면 반대를 엄청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들 키워서 사실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안과 가라, 뭐 성형외과 가라, 뭐 이러고 계셨는데 피한성. 영상의학과 네.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아 진짜요? 정재영인데 그래도. 근데 요즘엔 정재영 아닌가요? 하여튼 뭐. AI 여파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창업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그 즈음에 공부하면서 사실 진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창업도 옵션으로 했었고 어디 회사, 뭐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또는 뭐 이런데
들어가서 함께하거나 아니면 좀 커다란 뭐 지멘스나 이런 네. 영상 관련 회사 이런 데 가는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부모님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스타트업 들어가는 거에서도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어떤 거는 도대체 이건 뭐 하는 회사인데? 라는 반응도 좀 있었고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 모델링 해가면 이거 그래서 누가 쓸 건데 약간 이런 거 있었는데 아이고 뭐 IR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는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그래서 좀 자신감을 얻고 네. 창업에 결정을 하게 된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PT를 아버님께 하셨다고. 그렇죠. 이게 저희 아버지가 지금 별로 크지 않은 되게 작은 중소기업을 하나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 하시니까 아버지한테도 당연히 PT를 해야 된다 생각을 했고 네, 대단하십니다. 와. 거기에 동의를 하셔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죠.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또 이게 이런 특이한 창업자의 이력은 네. 참 재밌는 그런 뒷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모시는 분들마다 되게 특이한 분들만 일단 지금까지 모셔가지고 특이한 분들만 선정하시는 거 좀 아닌가요? 아시는 그거- 사람이 다 특이한 거 아니에요? 본인부터 좀. 다 뭐 저희가 들어가는 사람들이긴 한데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아웃라이어들만 모셔가지고 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바이어스된 이 보시는 분들이 네. 이게 너무 일반적이지 않아. 저거는 네. 너무 혹은 이 정도가 돼야지만 뭔가 헬스케어 창업을 하시나 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아주 일반적인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좀 너무 이렇게 특이한 커리어 패스를 안 겪으신 분도 좀 모셔봐야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성진 대표님 나오셨기 때문에 거기도 막 어디 삼성 갔다 복지부 갔다가 막 그 친구도 좀 이상한 친구죠. 네. 근데 저 강성기 대표 대학교 입시장에서 처음 만난 거 아시나요 혹시? 입시죠. 그래요? 그래요? 너무 여담인데 제가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마치고 조기 졸업 제도가 저희 학교에 네. 있었거든요. 그때 연대의대를 지원을 했었는데 거기 면접장에 강성기 대표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좀 특이하잖아요. 되게 키도 크고 한복을 입고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네, 인사하고 했어요. 인사하고. 쟤는 누군가 했었는데 그때부터 특이했어요. 그걸 또 기억을 하시는군요. 너무 특이했으니까요. 잊어버릴 수가 없겠다. 강 대표도 대표님 기억하시던가요? 그 나중에 그때 걔가 기억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나중에 저희가 한 10년쯤 후에 10년도 아니지 한 15년쯤 후에 이제 창업을 하고 네. 얘기를 하는 와중에는 저희가 그거를 기억은 할 수 있었고요. 네. 네. 강성 대표는 그때 여기 나오셔가지고 본인 그때 고등학교 때 발명 같은 거 막 하다가 뭐 그걸로 입시에 가서 면접 봤다는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 그 친구가 무슨 발명 대회 대상 출신이에요. 네. 특히 뭐 전등 같은 거 하셨다고 하여튼 뭐. 네. 두분 그 강성지 대표님, 이은솔 대표님은 저는 되게 평범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완전 그냥 일반고에서 공부하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하여튼 뭐.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뭐 대표님 소개 이 정도로 하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좀 블록체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